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석을 했네요. 예전이랑 달리. 어, 제가 한 5년 만에 지금 대면으로 건강 강좌를 하는 것 같아요. 19년까지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쉬고 작년에도 초창기에 이 숄더를 하니 어깨를 하니까 또 했는데 그때는 대면으로 안 하고 이제 유튜브로 했었고 직접 뵈니까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0분, 보통 5분 뽑았는데 올해는 10분 뽑아서 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어깨가 어떤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정형외과가 이렇게 필수 진료과는 아니죠. 필수 진료과인가? 필수 진료과라는 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필수 진료가 아닌 진료가 어디 있어요? 다 필수죠, 사실은. 어쨌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진짜 뭐 암투병을 하시는 만큼 어깨가 아프고 그게 나한테 아프고 불편한 게 결국은 필수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깨 제가 맨날 외래에서도 얘기하고 오늘도 오전에 한 100여 명의 환자를 뵙고 왔는데 어깨하면 이런 생각들 많이 이런 조폭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 어깨에는 제가 맨날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어깨에 당긴 그냥 해부학적으로 어깨라는 관절을 치료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네 어깨에 달렸다 책임감을 표현할 때도 어깨라는 단어를 쓰고 또 노견의 견자 고속도로의 견자가 어깨 견자잖아요. 여유 있는 데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견자를 좀 쓰고 연인의 어깨에 기댄다. 그죠? 어깨하면 이런 사랑과 우정을 표현할 때도 어깨가 사용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평등, 평화 이럴 때도 사용하고 또 어깨 너머 배운 거, 어깨 너머 이런 힘든 거를 이기고 할 때도 어깨라는 단어를 쓰이듯이 어깨는 참 좋은 의미의 여러분이 고생하시지만 좋은 의미의 이런 의미가 많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절 중에 우리 인체를 이룬 관절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어요. 우리 이 관절이 또 우리 학회를 만드신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관절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어깨처럼 다 같이 앞뒤 전후 좌우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어깨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관절을 다루는 학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관절, 이런 건강 관절 저는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해요. 저희 학회가 제가 사단법인 대한견주관절의학회라는 학회에 있는데 견주, 어깨랑 팔꿈치를 연구하고 진료하고 공부하는 학회고 여기서 마지막 주 93년도에 생겼으니까 꽤 한 30몇 년 정형외과 치고는 젊은 학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이 2000년대부터 사단법인으로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 2,000명 가까운 회원들이 어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올바른 진료, 또 올바른 교육,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학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2011년에 처음 사실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깨 관절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너무 많지 요새는 어깨에 관련된 전국적으로 3월 마지막 주 저희가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학회를 하거든요. 세계 학술 대회, 국제 학술 대회를 하는데 그 주를 학술 대회 이 어깨 관절의 주간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병원이 이런 식의 건강 강좌를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분들이.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해서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쨌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식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거는 이런 사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년처럼 그냥 하기로 했었어요. 결국은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를 알리는 게 더 목표고 저희끼리 알면 뭐예요? 결국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고 이런 시간을 그냥 전국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깨 통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대부분 아프시고 불편해져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한 성인의 20% 이상은 최소한 한 번씩은 한다고 그러고 더욱 문제는 요새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이때는 26년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요새는 젊은 사람도 많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어깨 통증은 더 아파지고 무릎과 허리에 이어서 다들 아파하시는 게 어깨예요.
속도는 사실은 다른 질병의 이 발생률, 발병률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에 20%가 증가했다는 거는 사실은 무슨 새로운 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요. 외래는 평균 250만 명이 봐요. 정형외과에서는 3등. 상당히 허리, 무릎에 의해서 3등이고요. 돈으로 따지면 4,500억 정도.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여되고 있고, 입원은 전체 질병에서 10위, 정형외과에서 2위. 그만큼 어깨 관련된 질병, 또 외래 진료, 수술이 많아지고 있고, 이 내시경, 제가 한 90% 하는 내시경 어깨 수술이 연간 10만 건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하고 있고, 무릎보다 훨씬 많고, 증가를 평균 한 5% 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꼬매는 상황이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하는데, 인공관절은 1년에 작년에 데이터는 6천 건이니까 무릎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 적지만 이 속도는 5년간 45% 증가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 질환이 많다는 얘기는 환자가 많이 생긴 걸 수도 있고, 왜 많이 생겼을까요? 똑같은데 연세가 늘어난 것도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또 대단한 문제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 보고 너무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이는 정보가 제가 느끼기에는 80%는 진짜를 얘기하더라도 20%를 약간 과장된 걸 섞으면 일반인들은 몰라요. 다 맞는 얘기인 줄 알게 되고, 적절한 예시를 하다가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맞는 걸로 오해를 하기 쉬워요.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못 받고 시기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또 정형외과라 그러면 또 외과니까 저희 가면 수술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저도 싫어요, 수술하기. 저도 어깨 아프거든요, 수술하면. 제 어깨 아픈 게 아마 직업병인 것 같아요, 수술하기 싫죠, 누구나.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안 가요. 그러면 뭐 한방병원도 가고, 뭐 재활 마취 통증도 가고, 뭐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회송이나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어깨가 아프고 팔을 못 들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빗고 밥 먹고 칫솔질하고 옷 입고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생활에, 또 대부분은 허리나 무릎은 누워서 주무실 때 안 아파. 또 어깨는 누우면 더 아프네? 자다 깨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플 때 낮에도 움직이면 아프지, 자다 아프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무릎이나 허리 아픈 거랑은 또 다른 삶의,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주무시다 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미치겠어요. 힘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흔히 아시는 병 오십견, 흔히 알죠? 오십견.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많은 병들이 숨어 있고 일부는 수술해야 될 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이런 뭐 오십견 때문에 단순히 오십견인데 불필요하게 뭐 몇천만 원 돈을 쓰고, 전 모 대학 교수님이 뭐 이상한 병원 가서 2천만 원 쓰고 온 거 봤어요. 그냥 오십견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이렇다더라 해서 가서 시간 낭비, 경제적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다기관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의원급을 많이 가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가니까 당연히 의원급, 대학병원 오기 얼마래요? 제열에 1년 밀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런 데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 전에 이렇게 들림으로써 불필요하게 뭐 몇백만 원까지, 제가 본 환자는 외래에서 한 몇천만 원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제 잔소리 조금 들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들리시고 불필요한 치료 받고, 평균은 65만 원 정도지만 실제는 이게 되게 어디를 들렀냐에 따라서 그런 게 되게 많고, 침추나 한약 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의지할 수 없는데, 이러다가 좀 좋아지면 또 안 가시고, 좋아지면 안 가죠. 근데 어깨 질환은 좋아져도 체크해야 될 병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걸 좋아지면 안 가니까 방치되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실 거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생치료, 충격파, 콜라겐, 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치료를 많은 돈을 내고 받아야 될 일이 생긴다면 어쨌든 간에 뭐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는 환자도 늘어나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치료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형외과가 아니라서 수술도 고려하고 보존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 과가 중요하고 일부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특히 저 숄더 쪽, 어깨 쪽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협력병원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필요해서 진단하고 치료하시다가 수술이 필요하면 저한테 회송을 해요. 이런 협력병원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흔히 알고 많이 쉬운 병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오십견. 여러분 잘 아시는 병이에요. 오십견. 50세에 많이 생기니까 오십견. 내가 70세인데 오십견이야? 뭐 오십견 그러면 움직이면 아프니까 안 움직여. 여러 가지 말론 의학적 말은 어려워요. 유착성 관절낭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오십견 굳은 거.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진단이라기보다는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오십견 현상. 여러 병이 수명이 있는데 여러 병 때문에 어깨를 안 써서 굳으면 그게 오십견이에요. 그게 자체가 진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병에 숨어서 나오는 배가 아픈 거와 같은, 배가 아픈 거에 맹장도 있고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가 아픔과 비슷한 거예요. 오십견 어깨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원인이 뭐든 간에 어깨가 염증이 있어서 아프고 굳어서 들러붙은 거 그건 오십견이에요. 손목 부러져서 기부스 하잖아요 우리. 그럼 어깨를 잘 안 쓰죠? 그럼 어깨가 굳어요. 그것도 오십견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나는 오십견인 거예요. 아프고 염증 때문에 아프고 굳어서 안 움직여서 생활이 안 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시뻘개지고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대표적인 증상이 두 가지. 특히 밤에 아파요. 왜? 우리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팔이 좀 밑으로 처져요. 그러니까 좀 덜 아파. 근데 누우면은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뻘겋으니까 빨간이 아프고 굳으면 일단 오십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인이 뭐더라도 진단은 뭐더라도 아프고 굳으면은 일단 오십견 상태구나 하고 아시는 게 중요하고 뭐 좀만 움직여도 아프고 쉽게 뭐 어르신들 같으면 뭐 모자 쓰고 오시는 어르신 많은데 이거 꺼낼 때 못 꺼내고 찬장에 있는 그릇 못 꺼내고 뒤에 뭐 용변 처리 안 되고 뭐 운전하시다가 뒤에 있는 거 팔 뻗으면 아프고 들 가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십견이에요. 굳고 아픈 것들은 오십견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난 70세인데 20살인데 오십견이 오나요? 난 70세인데 한 번 지났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50대가 제일 많고 일본에서 생긴 말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어깨의 오십견의 분포도랑 힘줄 파열이랑 석회성 건염이 다 비슷한 시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힘줄이 좀 노쇠되고 그러면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쉽게 이런 일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질환일 때 사실은 재밌는 게 요 연령대가 당뇨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근데 당뇨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은 양쪽이 다 아플 가능성이 많고 더 심해,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못 줘요. 훨씬 더 심해. 다 이게 겹쳐 있어요. 연령대들이. 그러니까 당뇨나 갑상선 치료를 잘 하는 거,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게 어깨 치료만큼이나 같이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당뇨나 갑상선이나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특히 어깨 스트레칭 같은 거를 습관화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 잘 하시는 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여기는 젊은 분들이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이 더 많지만 어르신이란 단어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배웠는데 어르신 그러면 싫어하신다면서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안 된대요. 제가 뭐 이런 강의하는 걸 배웠는데 성함을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 여러분이 계시니까 젊은 분 우리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도 오십견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다 핸드폰 전 국민이 쓰잖아요. 핸드폰, 컴퓨터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셔도 운동해. 수영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 치시고 골프도 치시고 볼링하고
이런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생활 습관이 바뀌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사회활동과 일을 많이 하시고 스포츠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 아예 50견이야 뭐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질 텐데, 그리고 별다른 진단과 치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움직이진 않고 스트레칭은 안 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고 동네 병원 가서 뭐 약국에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50견이란 것은 이게 아픈 다음에 굳으면서 통증이 없어지면 굳은 것만 남아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칭 하시거나 그러면. 근데 한 10년 동안 50견 환자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 절반은 통증은 사라졌으나 관절 범위가 정상으로 안 들어온 경우가 절반이래요. 그 중에 절반은 아프기도 하고. 다 낫는 병이 아니에요. 저절로 낫는 병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죄송한 거는 어깨는 좀 아프게 해야 나요. 그게 참 죄송한데 실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까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50견이면 수술할 필요가 99.99% 없어요. 하지만 50견에 이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힘줄이 수술이 필요한 병이 있는데 50견으로 표현이 돼. 수술을 시기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죄로 주고 말로 받아요.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 내가 왜 아픈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충격파, 무조건 재생치료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기본은 진단이에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진단하시는 거 보세요. 여성분들이 더 좀 빨리 가. 그나마 한 달 차인데 남성분들은 더 안 가, 병원에. 제대로 진단받는 게 거의 1년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물리치료나 받고 그냥 찜질만 하고 뜸 뜨고 피 뽑고, 피보다 감염되신 분도 있고, 나한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아야 치료하죠. 제대로 알아야 치료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한 치료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아프게 스트레칭해서 문제가 되는 회전근개가 더 찢어지거나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 저는 1년에 한 600개, 700개 수술을 하는데요. 50견 수술을 한 적 없어요. 99% 없어요. 다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프지만 아픈 것을 참으면서 약 먹고 필요하면 주사를 맞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충분히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보이는 몇 개의 이 동영상들은 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분 저한테 외래 왔을 때 제가 핸드폰으로 애니메이션도 보내드렸는데, 평상시에 꼭 익히시고 하셔야 될 스트레칭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팔 위로 올리기. 대부분은 누워서 하는 게 좋아요. 베개를 베지하는 왜냐하면 상태에서 허리를 쓰기 천장을 때문에 보고 허리가 누워서 아프면 자꾸 시행합니다. 허리를 써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픈 팔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누울 수 아픈 팔의 없으면 팔꿈치의 앉아서 윗부분을 등을 딱 잡고 붙이고 하지 밀어서 않으면 허리를 팔을 써요. 천천히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떨리는지 모르겠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아플 최대 때까지 가야 관절 돼요. 범위에 도달한 후 아플 때까지 가서 10초 5초에서 있어야 돼요. 10초 정도 유지한 아플 다음 때까지 가야 돼. 인상 천천히 써야 돼요. 내립니다. 인상 쓸 때까지 가서 반대팔로 이 밀어줘요. 동작을 그냥 10회씩 올리면 안 돼요. 반복합니다. 반대팔로 밀어주랬죠? 아니면 그 다음 사진처럼 깍지를 껴. 깍지를 약간 끼고 해야 변형된 돼요. 방법으로 누운 상태에서 건강한 반대편 손을 아프게 가야 이용하여 10초 있어야 돼. 통증이 10초 있는 내려줘요. 팔을 5초, 위로 5초도 올리는 안 돼. 10초. 운동입니다. 끝까지 팔꿈치를 피셔야 돼요. 양손을 깍지 팔꿈치를 낀 피시고 상태에서 쭉까지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하여 기지개 펴듯이. 천천히 그리고 10초를 귀까지 버티세요. 올립니다. 뻐근해요. 앞에 더 올리세요. 이때 더. 통증이 있을 끝까지 때까지 더. 등에 딱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 정도 5초에서 유지했다가 10초가 천천히 한 번이에요. 그거를 10번 하라는 거예요. 땀나요, 이거 하고 나면. 하다 보면 팔 다 구부리고 뭐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팔, 그렇죠, 여기 잘하시죠. 팔꿈치 피고 쫙 가고 거기서 10초 버티는 거예요. 이게 1번 운동이에요. 아플 때까지 가는 거, 할 때 10초를 10번. 10번을 해야 쪼그라든 게 늘어나요. 3번 하고 너무 아파. 3번 하면 늘어나려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고 운동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둘레 여섯 여덟라 그러지 말고 1, 2, 3, 10초. 힘든 거 알지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것도 쉬워요. 맨날 하시는 건데 팔 안쪽으로 모으기. 이것도 앉아서 하면 서서 베개를 하면 베지하는 상태에서 허리. 천장을 보고 제가 누워서 이거 팔 쓰는 거 시행합니다. 같죠? 허리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픈 딱 쪽 등을 팔을 기대시고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팔을 뻗고 팔꿈치는 편 후 정상 팔로 아픈 팔의 팔꿈치를 잡고 정상 측 어깨 방향으로 서서히 당깁니다. 내 반대쪽 어깨에 닿게 한다. 그렇죠. 통증이 앞에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최대 팔꿈치 관절 펴야 범위에 돼요. 도달한 후 팔꿈치 펴고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0초. 좌우 해보시고 이 동작을 아픈 쪽이 10회씩 있으면 반복합니다. 문제예요. 등을 떼시면 안 돼요. 등 딱 붙여야 돼요. 등 딱 붙이시고. 힘들죠? 하셔야 돼 근데. 팔 바깥쪽으로 이 돌리기. 운동에 그 다음 건. 근데 이거는 이 누가 방법은 도와주거나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도와주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베개를 베지 않은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시행합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주변 가족이 아픈 쪽 팔의 팔꿈치를 아래로 서서히 눌러줍니다. 가족분들한테 눌러야 했더니 부부싸움 하시고 막 그래요. 아프니까. 이때 혼자 하는 게 통증이 있어요. 있을 혼자 할수 때까지 있는 거를 최대 관절 범위 다음에 했던가? 머리 이렇게.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모서리로 가셔서 아픈 쪽 팔의 팔꿈치 안쪽을 벽에 대어 고정한 후 몸통을 앞쪽으로 서서히 밀어줍니다. 이때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리는 거라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동작을 벌리는 10회씩 반복합니다. 3개. 네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열중셔에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수건 없으니까 열중셔서 하세요. 열중셔 뒤에서 잡으시고 아픈 어깨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올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운동을 꼭 생활하셔야 돼요. 1번 위로, 2번 안으로, 3번 밖으로, 4번 뒷짐.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10개씩 4개 하시면요. 땀이 쪽 나요. 밥 먹고 하시라는 거예요. 소화되게. 우리 밥 먹는 거 안 까먹잖아요. 제 외래 보신 분들 알죠? 내가 밥 먹고 하려는데 밥 먹고 안 하셔. 이렇게. 식사하고 요거를 생활하시고 특히 아픈 부분이 있거나 아픈 동작이 있으면 잘 되는 걸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거 위주로 아프게. 한 번 할 때 10개 해보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4개 다 하면. 하루에 3세트나 일어나서 한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뭐 그러면 좀 한숨 나오시네. 뭐 그러면 좋지만 안 되면 밥 먹고라도 한 번만 하세요. 식사는 우리 항상 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하셔야 돼요. 아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야 되고 끝까지 가서 유지. 팔꿈치 피고 약간은 아파야 돼요. 이건 아프지 않고 절대. 옛날에 유행 가요 있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늘어나요, 여러분. 파열됐어. 제가 파열 더 되게 이거 운동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힘줄에 파열이 된 게 터지는 게 아니라 굳어있는 관절 막이 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파열됐으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 병원 가면 안 돼요. 그 병원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래서. 파열됐으면 제가 운동을 왜 시켜요? 이게 되면. 수술한 다음에도 이런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더 움직이기가 아픈데 끊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오늘 이만큼 되는데 내일 이만큼 되겠어요? 안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약을 먹으면서 필요하면 주사를 맞아도 이런 스트레칭 운동에서 각도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운동 전에는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하시거나 뭐 찜질방이나 무슨 사우나에서 하시는 게 좋고 운동을 하고 나면 후끈후끈 열나잖아요. 그러면 찬 걸 좀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더 하기 전엔 따뜻하게 한 다음에는 차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다 돼도.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 기초 재활이 아니죠. 이건 1번 기초 여러분의 운동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 문제는 약간 뭐 이제 저런 거예요. 결국은 뭐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핸드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이것 때문에도 오십견이 생겨요. 좀 이따 제가 근력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 운동을 통해서 이것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 말들이 어려워요. 말하기도 어려워. 근막 통증 증후군, 뭐 나중에 거북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자세가 안 좋아서 목 근육, 등 근육, 날개뼈 근육들이 아파지고 뭉치는 거예요. 병명은 많아요. 이런 자세, 여러분 흔히 보는 자세죠.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자분들 다 이런 자세 흔히 보죠. 게임하고, 이렇게 기대서만 하나, 책상에서도 하고, 엎드려서도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 이제 휴지는 왜 기록된다. 기록된대요. 이러고 있고, 계단 내려가면서도 해요. 넘어져서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계단이 뭐 높이가 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러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우리 생활을 좋게 하려는 이런 기구 때문에 우리 몸들이 지금 자꾸 자세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생 때 여러분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처럼, 왜 그러겠어요? 그동안에 좀 풀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일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일하죠. 앞으로 숙이죠. 핸드폰 보죠. 다 이러니까 자세들이 망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휴식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병은 다 똑같이, 진단도 많고 어렵지만 똑같아요. 한 가지, 자세로, 불량한 자세로 인해 목과 등과 날개뼈 근육이 굳은 거예요. 이 병은.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부적절한 자세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가족분들 집에 가셔서 평상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귀에다가 실을 떨어뜨리거나 자를 쫙 내려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귀 라인과 어깨 라인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목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귀가 이 어깨 라인보다 2.5cm보다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세가 안 좋아서 굳은 거예요. 이거를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내 자세. 근데 이걸 피는 걸 너무 어려워해. 이게 다 굳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세를 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근육들을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운동들이에요. 여러 가지 약, 주사 이런 거 여러분들 주사 치료 이런 거 주사 백날 해보세요. 백날 좋은 주사, 명약을 주사해도 자세 나빠지면 또 아파지고, 아니 일주일 좋았다가 또 아파지고. 왜? 평상시 이걸 안 고치니까 그래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요. 이거 아무 병도 아닌데, 병원 가면 병원에서 돈 내서 주사 맞아봐야 또 아프고. 왜 안 낫죠? 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낫는 거예요. 약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내 습관을.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세 유지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일단 내가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 내 턱에 주름이 생기면 안 돼요. 좀 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들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항상 집에서든지 본인이든지 이런 받침대를 사세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받침대 얹어놓고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해서 목이 접혀지고, 내 목의 주름, 턱이 접힌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한 20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러고서 보기 시작하면 내 목과 등짝 근육들은 긴장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이래요? 이러다 보니 이제 어깨도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 책장처럼 이걸 놓고 보셔야 돼. 제 딸이 맨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러고 핸드폰 보고, 고치라고 맨날 파스 붙이고 다녀요. 제 딸도 그러니 뭐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백날 파스 붙여도 떨어지고 아프고 안 낫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목 운동, 우리 옛날에 국민체조, 신세계 체조했죠. 거기에 안 좋은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시면 그 운동을 꼭 하세요. 처음에 목 운동, 뭐 어깨 운동, 등 운동, 팔, 등배지기 운동 다 하잖아요. 그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요새 애들도 하나 모르겠어. 학생들이랑 해야 돼요. 전신 관절이 그래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 운동,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피고 좌우로 굽히고 돌리고,
하셔야 됩니다. 목 운동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런 운동 천천히, 이것도 모든 근육 운동은 천천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무줄은 다르면 막 이렇게 절대 근육 안 생기고 절대 효과 없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5번, 10번, 뒤로 5번, 10번. 목 운동 좌우, 뒤, 앞, 회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식사하고 한두 번씩 해주는 게 이런 근육들을 푸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어깨 주변에 근육 운동할 때 푸시업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푸시업을 하면 힘들면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무릎 꿇고 해도 돼요. 근데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조금만 힘만 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약간 힘만 주고 피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팔 길이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섭니다. 벽을 천천히 멀리 하면 안 돼요. 팔꿈치를 굽히면서 상체를 벽 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내 어깨만큼 중요한 것은 팔을 굽힐 때 일반적인 팔굽혀펴기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팔이 돼요. 옆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는 견갑골 근육이 아닌 팔 근육, 가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날개뼈 근육은 팔을 굽힐 때에는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몸통 이렇게 쪽으로 붙어야 하며 두 견갑골이 서로 모아지도록 조여주면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는 이렇게 것입니다. 되면 딴 근육이 쓰이고 이러한 운동을 한 번에 알아서 10회씩 어깨뼈를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세에서 어깨뼈 딱 붙여보세요. 이렇게 뒤로 딱.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푸시업을 그런 자세하고 월 푸시업 똑같이 벽에다 붙이는데 이런 푸시업이 아니라 이건 대흉근 이런 삼두근이 강화되는 거고 붙여가지고 등짝을 모으게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벽에서. 이게 어려우시면 이런 의자에도 똑같아요. 물론 바퀴 달린 의자 말고 이런 의자에서 똑같이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되시면 지금 그 의자를 해보세요. 잡아서 쭉 피세요. 근데 등짝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팔의 힘으로 올라가시고 등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힘드시면 그렇죠. 등을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 등짝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바닥에 누워서 아니면 책상 아니면 벽 셋 중에 하나 똑같아요. 팔꿈치 모으고 벌리지 말고 구부릴 때 등짝뼈를 모아서 날개뼈 사이에 세로 주름이 새겨지는 느낌이 되게. 그러면 이 자세 때문에 생긴 근육들을 약해진 근육들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운동. 아까 처음에 4개 했어요. 위로, 안으로, 바깥으로, 열중샷. 두 번째 운동들, 목 운동, 이렇게 하는 운동, 푸시업인데 3가지 중에 하나, 바닥이나 벽이나 의자나. 이제 오늘 중요한 3가지 운동 중에서 지금 2가지 배우셨어요. 따라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 뭐 병도 어렵고 여러 가지도 많지만 자세 교정이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병이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이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줄이 좀 찢어졌는데 더 하면 어떡하느냐. 뭐가 충돌이죠. 충돌. 어깨 회전 왜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뭐 저한테 밥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지 모르지만 어깨는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4가지가 있는데 회전근개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팔을 들거나 벌리면 위에 있는 천정에 뼈가 있어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팔을 벌리면 저게 닿아요. 뼈끼리 가까워져. 그러면서 사이에 있는 힘줄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프니까 안 쓰고 염증이 생기니까 굳은 거예요. 50개월이 생기는 거예요. 석회도 이러다 생겨요. 그러다 심해지면 힘줄이 끊어져요. 그런 게 충돌증후군이고 결국은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부분 파열이 다 같은 병인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위에 있는 뼈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뼈가 그렇게 생겼다. 또 딴 데 뼈가 자란다. 얼마나 무서워. 암도 아니고 뭐 뼈가 자라서 힘줄을 마찰을 시킨다니 얼마나 듣기만 해도 아프겠어요. 근데 뼈가 자라는 거예요. 자꾸 닿으면 자라요. 우리 몸은 그래요. 자꾸 뭔가 자극이 되면 이게 반응이 돼서 커져요.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뼈가 울퉁불퉁해지고 튀어나오고 두꺼워져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염증이 어렸을 때 10대, 20대부터 잘못된 대사가 시작되면 아까처럼 자세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있는 천정뼈가 앞으로 더 숙여져요. 더 닿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50대, 60대 힘줄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점차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상이 되어 있었는데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요. 하얀 부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파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드시면서 힘줄은 뭐 여러 가지 해부학적으로 좀 나빠진 데다가 자꾸 충돌이 되고 뼈가 자꾸 충돌되면서 두꺼워지고 삐쭉삐쭉해져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문제는 요새는 어떤 병원에는 뼈가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하니 뼈를 깎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예방적으로 깎을 필요 없고, 뼈를 깎아도요 운동이 안 되면 또 충돌이 돼요. 뼈를 언제까지 깎으려고? 그 뼈에는 깎을 수도 없어요, 많이. 왜냐하면 팔을 드는 더 중요한 근육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깎을 수도 없어요.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줄은 괜찮은데 예방적으로 뼈를 깎으라? 그 병은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뼈를 왜 깎아요? 밑에 있는 힘줄이 괜찮으면 운동으로 뼈를 안 깎고 운동해서 치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힘줄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픈 것도 있지만 힘이 약해져요. 오십견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데 힘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런 증상이 있고, 대표적인 충돌 증후군의 한 증상은 괜찮다가 들 때 괜찮다가 90도 근처에서 아프다가 더 들면 괜찮아요. 아픈 각도가 있어요. 그게 90도 근처에서 뭔가 할 때 아파요. 어머님들 뭐 찬장에서 못 꺼낼 때, 여기 목걸이에서 이거 할 때, 이 90도, 이 근처에서 뭔가 아프고 아래에선 괜찮아. 이게 충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충돌 플러스 오십견이 있을 수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 플러스 오십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아픈 것이 왜 아픈지를 아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팔을 드는데요? 왜? 딴 근육들이 있으니까 들 수 있어요. 처음엔 다친 다음에 끊어졌는지 못 들다가 또 들어요. 괜찮구나. 끊어져도 옆에 있는 힘줄들이 있기 때문에 팔은 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팔을 든다 못 든다 그렇게 꼭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아까 오십견이랑 똑같아요. 아픈데 운동해야 되나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파열은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내 증상과 병의 중증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된 다음에 적절하게 와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수술할 필요 없어요. 응급 아니에요.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파열은 점점 커져요. 초창기에 증상 없고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돼도 사이즈가 작으면 수술하라고 안 권해요. 70대 힘줄 잘 유지되고 증상 없으면 정기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파열이 있지만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병원을 5년 만에 갔더니 힘줄이 완전히 꼬맬 수도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열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기관 연구 해봤는데 1년에 한 0.5cm 정도씩 커진단 말이에요. 내가 자각을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라. 내가 파열이 있으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부분 파열이 완전히 끊어져서 꼬맬 수도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아파지냐면, 끊어졌는데 괜찮은데 염증이 생기거나 무리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오십견이 와요. 굳어. 오십견이 뭐랬어요? 염증 플러스 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굳으니까 오십견이 왔네. 그리고 이제 진단 시기를 놓치고 주사만 맞고 약만 먹고 물리치료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 먹으러 가면 우리 꽃등심이 뭐예요? 지방이 막 차 있으니까 맛있죠. 근육이 꽃등심이 돼요. 그 얘기는 근육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 시기라는 게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근육도 여기가 꽉 차야 돼요. 근데 지금 요만큼만 근육이 있고 이만큼은 근육이 다 지방으로 바뀐 거예요.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버리면 붙여놔도 떨어지고 붙이질 수도 없어요. 이게 한우 등심표가 아니에요. 툭불 한우. 배고프시죠?
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해부학 1학년 때 해부학 실습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해부학 실습 처음 이제 사체 보면 집에 가서 어머님이 장조림 해주시는 게 이제 근육 같아가지고 못 먹다가 한 달 지나면 실습실 가서 이제 배고프죠. 장조림 생각나서. 여러분 한우 꽃등심은 툭불 등심은 좋지만 어깨 힘줄은 방치되면 이 툭불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요. 인공관절 해야 돼요. 자연경과가 병이란 거는 자연경과의 기준에서 치료하거든요. 1등급일 때 우리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근데 3등급이 넘어가면은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1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결정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것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안 꼬매지고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운동이나 치료를 하겠지만 회전근개 밴드 운동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하세요. 아까 두 가지 종류에서 세 번째 외회전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아픈 쪽이 아니라 양손으로, 지금 세라밴드 받으셨죠? 양손으로 잡고 돌리는 거예요. 이게 벌리면 안 돼요. 붙여서 돌리는 거예요. 어깨 넓이 잡으시고, 지금 받은 세라밴드 있으면 잡으시고, 눈 앞에 두시고,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승모근이 쓰여서 앞으로 배꼽 근처로 딱 잡으셔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10초 버티는 거죠. 근데 옆으로 가서 딱 갈 때는 빨리 가도 돼요. 쫙 가서 10초를 버티는데 이때 날개뼈를 또 모아. 그럼 아까 두 번째 운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가서 쭉 가서 처음에 넓게 잡으면 안 돼요. 내 어깨 넓이로 잡고 양손으로 겨드랑이 붙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더 아파져요. 붙여서 돌리고 가서 등짝 모아서 세로줄을 만들고 10초 버티고 올 때는 천천히 5초 동안 천천히. 이걸 여기다 하면은 승모근이 아프기 때문에 배꼽 근처에서. 지금 내가 보여드리려고 위로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 종류의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복습 첫 번째 스트레칭 위로 안으로 바깥으로 열중샷. 목 운동 등짝 돌리는 운동 푸시업. 세 번째 밴드 운동 바깥쪽.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근개도 강화되고 등짝 자세 근육도 좋아지고 굳은 것도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을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칭이 중요한 운동이에요. 스트레칭이 선행돼서 각도가 회복되는 게 1번. 각도가 한 80%, 85%가 돼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고, 근력 운동은 근데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고무줄 운동이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가지 색깔.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순서로 세져요. 내가 안 아픈 최대 강도로 하는 거예요. 보통 연세 드신 어르신, 여자 어르신은 뭐 빨간색, 파란색 갈 수도 있고, 네, 뭐 남자분들은 초록색. 근데 뭐 젊은 사람도 노란색으로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색깔별로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수술해요. 내시경으로 제가 맨날 하는 수술, 뼈 깎고 울퉁불퉁한 튀어나온 뼈 깎아서 이렇게 넓게 만들고 끊어진 힘줄 꼬매가지고 꼬매서 이렇게 붙입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하죠. 근데 이런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하고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보조기를 차고 재활치료하면서 보통은 운전은 보조기 풀면 한 2달 정도면 시작을 하시고 100% 스포츠 다 하는 건 6개월 정도 걸려요. 힘들어요. 뭐 저야 쉽게 얘기하지만 해보신 분도 있지만 힘들어요.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술이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이 재활 과정이 한 달 동안 불편하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런 거 안 하시려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쭉 중요하고 올라가잖아요. 반대팔을. 이분처럼 반대팔을 쭉. 나중에 심해지면 팔을 못 들게 돼요. 오른쪽 팔처럼 잘 드는데. 그다음에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공관절 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렇게 힘줄이 없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이런 수술이 있지만, 이거 전에 내 힘줄을 잘 붙여서 안 뜯어지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게 하고 아픈 걸 없애는 관절 수술이 있기 때문에 어깨에도, 어깨 특수인공, 아까 6,000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90%가 이런 역행성 특수인공관절을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나쁘지, 결과는 좋아요. 근데 이걸 결과 좋다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치료, 수술을 안 받는 게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 여러분들 흔히 알고 또 눈에 여러분이 직접 보기 때문에 엑스레이 이런 돌덩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불필요한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석회가 눈에 보이니 이걸 없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치약처럼 고름처럼 찍 짜면 이런 치약 같은 게 나와요. 심줄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통증은 급성 통증인데 응급실에 갈 정도의 통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별것도 안 했는데. 어제 김장했는데 갑자기, 어제 이사했는데 뭐 별다른 다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그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보면 이것도 역시 50대에 가장 많고, 여자가 좀 더 많고 양측성인 경우도 있고, 6점, 7점 정도의 통증이니까 매우 아픈 거예요. 보통 산통을 10 정도로 보는데 한 6, 7점 정도의 통증이 있고, 문제는 제대로 치료 안 하면 굳어지고 이것 때문에 오십견이 와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없애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만성이고, 이분들의 85%는 평상시에 스트레칭 안 해. 어깨 안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겨요. 보통 1cm, 500원짜리 동전의 반 정도 크기의 석회가 이런 데 쌓이니까 이게 보통 흡수가 되고 이럴 때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고, 석회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없애라는 치료를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뭐 치약 같은 타입도 있고 분필 같은 타입도 있어요. 뭐 이런 타입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는 이것은 대부분 힘줄 파열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석회가 있으면 힘줄 파열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석회는 다 없앨 필요가 없다. 극히 일부에서만 수술이 필요하고 대부분 없어지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석회는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자꾸 커지는 석회가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있지만, 충격파 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사를 막 쑤시는 거 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힘줄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다. 석회가 있을 때는 급성 통증이 문제니까 스테로이드를 맞든지 통증 치료를 해서 그 급성기를 지나고 어깨가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하면서 두는 게 중요하지, 간단한 수술이에요. 석회만 빼면 돼요. 내시경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 수술은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치약 타입이 돼요. 흡수가 될 때쯤 이런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이 수술을 했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수술할 필요 없는 거 수술한 거예요. 결국 없어질 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석회를 제거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석회는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피부에 점 다 없애나요? 피부의 점, 근육의 점으로 생각하세요.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오십견이 생기고 충돌이 석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후 과정을 알고 굳으면 스트레칭, 안 생기게 밴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겠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마취 금방 하고 석회만 빼면 돼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수술해도 받고 심정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감자 캐듯이, 땅에서 감자 캐듯이 석회가 생긴 힘줄을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술받는 회전근개 파열과 똑같은 상황의 힘줄을 수술해서 6주 보조기 차고 6개월 재활해야 돼요.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 석회만 빼고서 요건 안 했다가 나중에 재수술해서 꼬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석회를 없애는데 충격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스테로이드 한번 맞고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지만 석회는 없앨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아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질병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단부터 보존적 치료에서 이런 수술까지 뭐 저희 과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마취 통증이 왔거나 재활이 왔거나 이런 데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통합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깨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숨어 있으니 오십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아프지 않아도 세 종류의 운동 첫 번째 스트레칭 1, 2, 3, 4 어깨 운동, 목 운동, 푸시업 그다음에 밴드 운동 한 가지 이것들을 생활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그 결론이고요. 문제는 어깨 아프다고 어깨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딴 데서 다 병이 오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습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앉으시면 이런 자세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앞으로 숙이는 분도 계시고 엉덩이 쭉 빼고 앉아 계시는 분도 계세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100번을 강조하도 여러분들 뭐 70, 80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고쳐야지 자잘하게 아픈 것들이 없어지고 푹신푹신한 의자는 침대는 더 안 좋아요. 약간 딱딱한 게 좋고 팔걸이 있는 의자에 팔을 얹는 게 더 낫고 항상 이게 다리를 꽈도 안 돼요. 허리에도 안 좋고 다리 꼬는 자세 자체가 상체를 이렇게 구부리게 돼요. 다리 꼬고 무슨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리 꼬는 거 여러분들 편하세요? 운전할 때도요. 핸들을 위를 잡는 거와 아래를 잡는 거에 어깨 위치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핸들 잡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잡으시나? 위를 잡으면 어깨가 충돌 자세예요. 아래를 잡으면 안 충돌 자세예요. 핸들은 아래쪽을 잡아야 돼요. 위를 잡는 습관이 되면 계속 운전하다가 충돌이 돼요. 어깨가. 돌리죠? 충돌 자세예요. 운전 습관도 그렇고 운전도 이렇게 쫙 빼고 하시면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등짝 아파요. 가능하면 제대로 앉으셔서 딱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끝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50분, 40분 같은 데서 뭔가 일을 하셨으면 꼭 풀고서 쉬시는 스트레칭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침대도 여러분 베개 요새는 낮게 많이 베시는데 낮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낮은 게 좋은데 본인의 습관을 옆으로 자. 그러면 베개가 낮으면 이렇게 돼요. 대여섯 시간, 7시간을 낮게 자는 건 목이 아프죠. 근데 요새는 또 그런 베개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또 똑바로 누우면 낮은 베개가 되고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딱 높이가 유지되게. 낮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내 습관에 따라서 베개를 옆에 쿠션 하나 두든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많이 써요. 하지만 무거운 거 들 때도 반대팔도 좀 들으시고 균형 있게 쓰는 게 좋겠고 통증이 있을 땐 힘쓰는 거 하지 마라. 근력 운동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하자. 가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담배 펴도 돼요. 뭐 담배는 당연히 안 좋죠. 담배는 끊으시고 전자담배도 끊으시고 술은 드셔도 되는데 술은 염증을 좀 유발해서 후끈후끈 아파져요. 수술한 다음에 술 언제부터 먹어요? 그러시는데 술은 다 드셔도 돼요. 담배는 못 피게 하지만 근데 문제는 술은 다 아시잖아요. 좀 기분이 좋아지니까 용감해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다 하고 못 들 걸 들고 통증에 무뎌져요. 술 약간 드신 다음에 들 때는 몰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파.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기 전엔 따뜻하게 한 다음에 하고. 요새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좋다 그러면 다 글로 가. 이 운동 했다가 또 이거 그거 아니래 그럼 다 또 일로 가. 본인한테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탁구를 치시던 게이트볼을 하시던 뭐 좋아하시고 쉽게 수영이면 수영 좋아요. 수영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릎, 허리, 어깨에 다 좋은 운동이에요. 부력을 해서 물리치료 효과도 좀 있고. 뭐 수영 전 적극 권하고 제가 요새 필라테스 한 1년 했는데 필라테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사지는 스트레칭하고 홈트로 하지 마시고 가서 배우시고 왜냐하면 기구들이 많으니까 힘쓰는 건 아프지 않게 필라테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한테 잘 맞고 하는 습관 자전거 타는 것도요 사실은 충돌이 돼요. 앞으로 누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자전거를 고르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지금 충분히 전 외웠을 거라 믿고 하지만 저희 보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저희 학교에서도 유튜브에 어깨 건강 TV라고 어깨 건강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서 저 아까 보셨던 운동 찾을 수 있고, 유튜브는 어깨 건강 TV를 찾아보시면 저희 다른 학교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들을 먼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평소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교수님한테서 이 운동하라는 그 책자를 받고서 운동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다른 것도 포함해서 물건 들르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건 해도 괜찮은 건지.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운동은 꼭 힘을 주시는 운동을 하시면서 해도 되고, 네. 다른 힘쓰는 운동이나 그런 무거운 거 드는 것들은 본인이 컨트롤해서 안 아프게. 옛날에 자꾸 30대, 40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에 맞게 웨이트를 줄이고 가볍게 해서 좀 오래 하시든가, 힘이 부담이 되진 않게 하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연결은 잘 돼 있어도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탄력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찢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레벨은 본인이 찾으셔서 제한할 운동 없어요. 여기도 운동이 질문이 있는데, 골프는 괜찮아요. 다 하셔도 되는데 왼쪽 어깨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는 괜찮은데 왼쪽은 리드 숄더는 칠 때 이게 임팩트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재활의학과에서 초음파 그런 걸 다 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거 끌고 뭐 이렇게 힘든 거 들고 아마 그래갖고 좀 더 많이 찢어진 것 같아갖고 해야 된다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깐에는 운동을 한다고 스트레칭 같은 걸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운동으로 버텨야 되나. 근데 여기서 병원 왔었어요. 2번. 여기 서울대학교. 그랬더니 아직 MRI는 안 찍었어요. 초음파로만 보시고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는데 정 아프시면 MRI를 찍고 수술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들고 뭐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건 올려요. 근데 조금 못하고 무거운 거 조금 못하고 뭐 칼질 같은 거 조금 더 하면 좀 아프고요. 그러니까 파열이 있으실 때 수술 얘기를 어느 정도 했다면 MRI를 찍어서 정확한 정도를 아는 게 좋겠고, 우리 병원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러세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네, 재활학과 선생님이 저기 수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의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 초음파 찍은 것만 MRI MRI는 안 찍고 그래서 이제 올려봐라 내려봐라 뒤혈중 숏 그런 걸 다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괜찮고 잘 때 안 아프면 더 있다 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교수님이요. 제가요? 내가 지금 아니 그 또 한 분 제가 말하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환자분들한테.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나도 그 선생님을 그분 지금 유학 가신 연수 가신 예, 분. 예, 뭐, 그러면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그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생활을 하시고 네. 1년 후에 오시라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오셔서 꼭 찍으세요. 다시. 내 증상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하시더라도 파열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오라는 날짜에 꼭 와서 안 아파도 진료를 받으세요. 맞아요. 그 교수님이 저기 유학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더 있다 오시라 더 있다 네, 오시라고. 내년에 꼭 그 선생님 예약 날짜에 찾으세요. 네, 꼭 보시는 게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한 분 더 여기 받겠습니다. 주시면.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약 15년 전에 왼쪽 어깨 수술을 했었고요. 이번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작년 7월 달에 이번에 연수 가신 분한테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원에서. 근데 지금 그 회전경 근개 그 재파열로 아마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양쪽 다 지금 통증이 심한데 이제 잠잘 때 상당히 괴로운데 다시 재수술을 했을 때의 결과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재수술은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 수술한 것보다는 결과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재수술했을 때 재수술에서 또 끊어질 확률이 또 끊어진다기보다는 안 붙은 거죠. 예전 수술이. 실제로 전체를 보면 제가 한 7천, 8천 개 수술을 했는데 한 20%? 조그만 건 잘 붙고 큰 거는 안 붙어요. 2cm보다 큰 거는 잘 안 붙어요. 3배 이상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으나 전부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붙고 일부는 안 붙어요. 그래서 안 붙은 부분이 기능을 잘하면 안 아프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안 아프게 관절 운동 다 되고 근력 운동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나빠지시는 걸 보고, 만약에 그런 거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 다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 인공관절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수 인공관절도 요새 결과가 아주 좋아서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온라인 질문 좀 받고 오겠습니다. 골프는 괜찮고 스트레칭 하면 뚝뚝 소리 괜찮아요. 뚝뚝 소리는 뼈나 힘줄이 딱딱 어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뚝뚝 소리 날 때 안 아프면 상관없고 근력이 강화되면 근육이 좀 이렇게 딱 수축이 되면서 소리는 없어져요.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되고 소리 자체가 아프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석회 충격받아 석회 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부만 자꾸 커지거나 너무 큰 분들은 깰 필요가 있고, 만성적으로 아프면 깨거나 부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100명에 5명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골프는 서울대병원에서 11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어프로치 퍼팅은 3개월부터, 빈스윙 3개월부터, 바닥에 놓고 치는 건 6개월부터. 오른쪽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왼쪽은 좀 천천히 하고. 그게 보통 골프의 루틴이에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통증이 덜하다가 치료 그만두면 다시 아프다. 이제 뭐라 그랬어요? 원인을 해결 안 되면 약 먹고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나요, 절대. 또 아파져요. 주사 맞고 한 달 있으면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3가지 운동, 스트레칭, 등짝뼈 운동, 근력 운동. 그걸 하지 않으면 100번 저런 치료도 또 나빠집니다. 큰 병원 진료도 중요한데 일단 그거부터 다시 해보세요. 관절이 안 굳어 있나? 내 자세는 바른가? 이 밴드 운동은 잘 하고 있나? 그걸 꼭 체크해 보세요. 수영은 안 아픈 영법을 해도 돼요. 보통 평영 자유형은 잘 하실 수 있고 저병 배영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픈 영법으로 해도 되고, 수영은 저는 되게 권하는 편이에요. 필라테스랑. 수영 배울 때 아프지 않은 영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원인을 확인하시고. 네, 다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오른쪽 수술하고 왼쪽은 수술을 안 마이크를 가져다 했는데, 주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기 전에 날씨가 약간 추우면 시리거든요. 어깨가 시려갖고 나중엔 아파요, 거기. 근데 그 시린 게 왜 그런 건가요? 시린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시린 것은 염증기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근력이 약하면서 이게 힘을 못 받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이 되게 많은데 시리다는 표현이 근력이 약하면서 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린 느낌이 든다는 게 그런 염증이나 근육이 약한 소견도 있고, 저린 거랑은 다르시다면, 저린 거는 저리다는 표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깨 통증 때문에 위에 팔로는 저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팔꿈치 밑으로 저린 거는 어깨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저리진 않습니다. 저리진 않고 그냥 시리다가 나중에 그게 아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잠깐 지나면 아파요. 자기 시린 것은 염증의 증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그럴 때는 진통 소염제 같은 거 좀 드시고, 시리고 아프면 운동이 안 돼서 굳으니까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을 좀 드세요. 그럴 때는. 예. 시린 다음에 아파지시니까 소염제를 좀 드세요.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깨가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하면서 어느 세 군데 병원을 다녀봤는데요. 집 앞에 있는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다 세 군데서 다 말이 틀려요. 인대가 끊어졌다는 분, 파열됐다는 분, 뼈가 자라서 뼈를 깎아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분. 이러니까 환자로서는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고 수술을 해야 할지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충돌 예. 때문에 힘줄에 부분 파열이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만을 깎는 수술은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힘줄의 파열 정도가 중요한데 찢어졌다, 파열됐다, 끊어졌다 다 같은 얘기고 근데 정도가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그걸 정확히 하려면 초음파도 웬만큼은 보이고 MRI를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완전히 끊어졌으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제가 이제 끊어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인대가 아니요, 인대도 끊는 근육이 있답니다. 그게 근육이 좀 있어가지고 그 근육을 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아무 무례한으로 근육을 메꾼다는 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끊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걸 침으로 놓고 주사를 갖다 치료를 해주겠다 하면서 재생 치료 없습니다. 재생 안 됩니다. 불필요한 쓸데없는 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재상되면 저 재생하지 제가 왜 수술하겠어요? 완전히 끊어서 말려 들어갔으면 수술해야 돼요. 힘줄이 붙어 있고 부분 파열이면 반 이상이 끊어지면 수술해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정도에 따라서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네. 문제는 남아 있으면 정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근데 하나도 안 아파도 제가- 초음파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아픈 뒤로 자면은 더 아파요. 글로 누워서 주무실 때 아프다는 얘기는 일단 염증도 있으면서 근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치료하고 해도 안 나세요. 저 수술하면 안 되나요? 수술할 걸 수술해야죠. 수술할 필요 없는 거 수술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프다고 다 수술하면 우리나라 국민 다 해야 돼요, 어깨 수술. 아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진단하시고 초음파나 MRI 찍어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병에 따라서 대부분 80에서 90%는 수술 않고 자세 교정, 약물 치료, 그다음에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재생 치료, 불필요한 충격파 치료, 불필요하게 돈 들어가는 DNA 치료, 무슨 줄기세포 치료 하지 마시고 어깨의 기본은 관절 각도의 유지, 주변 근육의 강화, 자세 교정, 돈 안 드는 이 세 가지로 치료하는 게 99%예요.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간단한 약이나 간단한 주사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는 게 그런 걸 자꾸 알려드리려고 이런 건강 강좌를 하는 거예요. 네, 교수님 온라인 이상한 뭐 깎아주는데 가지 마세요. 온라인 질문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무리. 50개월 완전 완치 가능해요. 말씀드렸죠? 염증과 굳은 게 풀어지면 괜찮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 밴드 운동이나 자세 운동을 하면서 충돌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완치됩니다.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근력 운동은 하시기는 하시지만 각도가 가혜님 각도가 완전히 나와야지 근력 운동도 효과가 있어요. 각도가 덜 나오면 아프니까 안 가게 되고 또 아파져요. 그래서 시작은 하시되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력을 하시고 스트레칭해서 각도를 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깨 아파도 수영이나 필라테스 아까 말씀드렸죠? 하셔도 돼요. 안 아픈 영법, 필라테스도 그쪽은 아프지 않게 스트레칭은 좋지만 뭘 잡고 당기는 걸 하지 않게 근력 운동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프지 않게 근력 운동은 아프지 않게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 요가는 아프게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으시겠지만 좀 이따 저희 선생님들이 또 초음파하고 뽑히신 분들도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또 나중에 온라인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